친구, 가까이에 두고 오래 사귄 벗.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갑내기들을 친구라고 부르죠. 너 28살? 나 28살. 그럼 우리 친구네? 이런 식으로요. 제재는 나이가 훨씬 많은 아저씨, 뽀르뚜까와 친구가 됩니다. 나이 차이가 난다고 친구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친구가 되려면 나보다 어린 네가 뭘 알겠어, 이런 태도는 좀 접어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이 돼야겠죠? 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천곡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에마리오님, 오늘 맑아지는 하늘 기대하면서 북적북적 출첵해요 하시고요. 벌써 하늘 맑아졌죠?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빗소리가 들리길래 오늘 장화 신고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씻으러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한두 방울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비라고 믿지 않았어요. 전깃줄에 맺힌 물방울이 나에게 떨어지는구나. 비는 그쳤어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오만과 편견님, 북적북적 반갑습니다. 가수 백자의 그리운 나무 신청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하시는데 참 신청곡 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책 읽느라 바쁜 거 아시죠? 요새 이 책을 어디까지 읽어서 언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놓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멋진 인생님, 북적북적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제일 빛나는 최혜윤 아나운서. 어머나. 늘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초집중해야겠네요. 둘째 아들이 8살인데 제재랑 비슷한 듯해요. 제재는 이 소설에서 5살인 거 아시죠? 5살에서 6살 넘어가는 나이예요. 그 어린애가. 정말 제재 같은 아들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네. 에비얼리버님도 오셨고요. 대리기사님, 문광님도 오셨네요. 대후영님은 일하면서 생방송으로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미리 얘기했었던 그 영화 부분을 캡처해서 올립니다. 하면서 제재와 이 뽀르뚜까 전 맨날 이게 헷갈려요. 뽀르뚜까인지 뽀르뚜까인지. 이 아저씨 차에 매달리는 이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동화 속에서 정말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광고 듣고 오늘의 제재 만나보도록 할게요.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옷을 입혀주고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갈 수 있겠어? 견딜만해. 히오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안 할게. 어제 말한 건 진심 아니지? 거짓말이야. 근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이 상해. 누나는 내 더벅머리 금발을 쓰다듬으며 나를 보내주었다.
난 거리에 나갈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발을 벗으면 아픔이 가실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이 직접 땅에 닿으니 공장 벽에 기대어 천천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선 도저히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경적이 3번 울렸다. 재수없는 놈. 남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모자라 약을 올리려 하다니. 차는 내 곁에 바짝 멈춰섰다. 그가 몸을 쑥 내밀고 물었다. 꼬마야, 발을 다친 거냐?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가 요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무 대꾸도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아 내 곁에 지났다. 차는 차선을 약간 벗어나 비스듬히 벽에 붙으며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커다란 몸집에 기가 죽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많이 아프니 꼬마야? 나를 때렸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뚱뚱한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아유, 보아하니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니? 나는 대답을 하려다가 약간 울먹이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니? 나는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어림잡아 보았다. 그 정도면 꽤 중상인데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아하니 학교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집에선 아무도 다친 걸 몰라요.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지난번 일을 학교 애들이 다 알아서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 턱을 받쳐들었다. 지난 날은 잊도록 하자. 너 차를 타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태워주마.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다. 네가 정 창피하다면 학교에 조금 못 미쳐 내려주마. 어떠냐?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만 조금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나를 안아 차문을 열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훨씬 낫지? 부드럽게 굴러가다가 가끔 출렁이는 차의 움직임이 기분 좋았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니 저절로 환상이 떠올랐다. 프레드 톰슨의 왕아지 달빛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좋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꼭 그러고 있을 순 없었다. 눈을 떠보니 학교에 거의 다 와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깜짝 놀라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맺혔다. 학교 오기 전에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바꿨다. 내 발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어. 파상풍에 걸릴지도 몰라. 나는 이 근사하고 어려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안 가겠다고 떼를 써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차가 까지녀 거리로 접어들자 나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나이 같아 보이던데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그는 약방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아 올렸다. 아다뚜 루이스 박사가 우리를 맞았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공장의 의사였고 아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너 파울스 바스콘셀론의 아들 아니냐? 그렇지? 아빠는 일자리 구했니? 아빠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포르투갈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대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말씀해 놓았대요. 자, 그럼 어디 볼까? 그는 상처에 감긴 헝겊을 풀더니 놀라서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울음이 나와 입을 삐쭉 내밀었다. 그러자 포르투갈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
나를 뒤에서 잡아주었다. 박사와 포르투갈 사람이 하얀 시트가 깔린 진찰대 위에 나를 앉혔다. 박사가 수술기구들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이 가슴을 내 등에 대고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힘차고 따뜻하게 감싸주자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치료가 끝나면 음료수랑 케이크 사주마. 울지 않으면 영화배우 사진이 박힌 사탕도 사주마. 그 말에 있는 용기를 다 내었다. 눈물이 났지만 박사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박사가 상처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까지 놓았다. 토하고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참았다. 포르투갈 사람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려는 듯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내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를 차로 데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게 약속한 것을 모두 사주었다. 그러나 나는 별 의욕이 없었다. 마치 발끝을 통해 내 정신이 모두 뽑힌 것 같았다. 이를 가지고는 학교에 갈 수 없겠다, 꼬마야. 자동차 안에서 난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에게 바싹 붙어 앉아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마. 집에는 알아서 둘러대거라. 쉬는 시간에 다쳐서 선생님이 약방에 데려다 줬다고 하든지. 나는 알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내야, 꼬마야. 난 아픈 가운데서도 웃어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있잖아, 민기뉴. 내가 다 알아냈어. 전부 다. 그 사람은 까빠네마 공작 거리 끝에 살아. 맨 끝에. 그리고 집 옆에 차를 세워둬. 새장도 2개씩이나 있어. 하나는 카나리아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파랑새 키워. 아침에 일찍 갔었어. 우연히 찾은 것처럼 보려고 구두 닦기통을 들고서. 너무 가보고 싶어서 구두 닦기통이 무거운지도 몰랐다니까?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 같았어. 그는 안쪽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거든. 내가 손뼉을 쳤어. 구두 닦으세요! 그가 비누를 잔뜩 묻힌 얼굴로 안쪽에서 나왔어. 반쪽만 면도를 했더라.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너였구나. 들어와라, 꼬마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 금방 끝날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쓱쓱 면도를 계속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 쓱쓱쓱 멋진 소리를 내면서 면도를 하게 수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구두 닦기통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면서 물었어. 학교는? 오늘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구두 닦기 나왔어요. 그래? 면도를 마치고는 세면대에 몸을 구부려서 얼굴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어. 그러자 얼굴에 불구슬에 윤이 나는 거야. 그는 나를 보더니 한 번 더 웃었어. 아침 같이 먹을래? 그러고 싶었지만 싫다고 했어. 들어와. 민기뉴, 정돈이 아주 잘 돼 있고 깨끗하더라. 식탁에는 빨간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 게다가 찻잔까지 있더라.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머그잔이 아니야. 그가 일하러 나가면 나이든 흑인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준대.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적셔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는 소리를 내선 안 돼. 보기 흉하거든.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민기뉴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겊인형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듣고 있어. 이봐 민기뉴, 난 말다툼하기 싫어. 불만 있으면 빨리 말해줘. 넌 이제 포르투갈 사람하고만 놀 텐데 난 낄 수가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사실이었다. 민기뉴가 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내일 모레 우리 벅존스 보러 가자. 또우드 센터드족 추장한테 내가 연락할게. 벅존스는 멀리 사바니아에서 사냥하고 있을 거야. 아, 민기뉴, 사바나가 맞니? 사바나가 맞니? 영화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다. 진진이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커피를 빵에 적시는 데까지. 나는 한바탕 웃었다. 바보야, 빵에 커피를 적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 빵을 적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그가 날 열심히 훑어보더라. 내가 살아나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썼겠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했어.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엔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먼지 때문에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 근처에나 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매지 않고도 올 수 있잖아. 이 통을 매지 않으면 집에서 못 나와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줘야 돼요. 이해하시죠? 멀리서 나가려면 돈 벌러 나가는 척 해야 되거든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자 그가 웃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네가 그렇게 말썽쟁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난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꼬르델리 아줌마한테는 안짱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공을 찾는데 그 바보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깨버렸어요. 또 새총으로 전등을 3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됐다 됐어. 그 사람이 웃음을 숨기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더 있어요. 땡땡이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요. 또 호제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였어요. 어허, 그건 안 돼.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도 싫어해. 큰 구슬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뭘. 새 구슬을 사주지는 않고 매만 무지하게 때렸어요. 근데 가장 억울한 건요, 잠자다가 아빠한테 슬리퍼로 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몰랐어요. 왜 맞았는데? 애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2등석으로 갔어요. 거기 요금이 싸니까요. 근데 막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넣었죠. 물줄기가 막 흘러내렸어요. 바보처럼 밖으로 나갔다가 영화를 다 못 보면 아깝잖아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하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모두 다 마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구석으로 갔고
금세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됐어요. 결국 파울론의 아들이 그랬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처리될 때까지 1년 동안 방구극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저녁에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일러 바쳤는데 아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기뉴는 아직도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이봐 민기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루이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인 것처럼 나무들 중에서 왕이고 너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알았어 민기뉴? 난 구슬치기나 하러 갈른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이 나.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또또까 형이라 해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가 대화에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니? 머리도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 맞아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렇게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엔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디스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에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맨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윗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나만 하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릴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 딱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썩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2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에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가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내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난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럼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담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 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주지 못한 건 탄화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는 그 인디언 그림들도 나와요. 또 그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다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에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뽀르뚜까,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딱총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딱지와 팽이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털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탄화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 시계줄에 붙어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도 달 수 있도록 줄이 길게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에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이야기해봐. 뭘 그렇게 망설이니?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네 맘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기뉴한테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를 낸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기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기뉴는 슈르르까예요. 그러니까 슈르르까가 민기뉴고 민기뉴가 슈르르까란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기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르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개짜예요. 나랑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타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같이 달리기도 해요.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라. 네 머릿속에 상상세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맙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어감이 좀 안 좋긴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마웰르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쌍놈의 자식은 포르투갈 친구가 전혀 없나 봐.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포르투갈인 흉내를 낸 거야? 아니, 그 다음에 한 말. 욕말이야. 쌍놈의 자식이 갈부의 자식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쓸게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내가 할 말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발라다리스라고 하기도 싫고 마누엘이라고도 하기 싫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내는 척을 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뽀르뚜까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야? 더 친해 보이잖아요. 그게 네가 바라는 전부냐?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젠 가도 되겠지? 그는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차문을 열고 내게 말했다. 내려라.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차 뒤로 갔다. 그러자 그는 차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가리켰다. 자, 꽉 잡아. 조심해야 돼. 나는 기쁨에 넘쳐 박쥐처럼 착 매달렸다. 그는 차에 올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5분쯤 지나서 그는 차를 세우고 나를 보러 왔다. 마음에 드니? 꿈 같았어요. 그럼 됐다.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요히 땅거미가 졌다. 멀리 가시덤불에서는 매미들의 노래가 깊어가는 여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좋아.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안 할게요. 난 그저 네가 집에 잘 도착해서 식구들한테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나 잘 말했으면 좋겠다. 벌써 다 생각해뒀어요. 오늘은 교리문답에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가 널 당하겠냐.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뽀르뚜까.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지요?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행복한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유바리의 소풍에 어느 날 내게 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뽀르뚜까와 제제가 친구가 됐어요. 너무 귀엽죠, 제제. 우리가 이 읽는 뽀르뚜까, 이 말이 포르투갈인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뽀르뚜까 아저씨가 너 아주 뻔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읽으면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여러 번 많이 버벅댔습니다. 그 팟캐스트로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버벅된 건 웬만하면 다 찾아서 잘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에 탁탁 걸리는 거 없이 스무스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 다운로드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틀리면 항상 틀렸다 하면서 읽느라고 그래요. 제제 이제 이렇게 좋은 친구도 생겼으니까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보면 제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에드문드 아저씨도 제제 굉장히 예뻐하고 또 글로리아 누나도 제제를 예뻐하는데 제제는 항상 외로운 것 같아요. 난 항상 외로워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잖아요. 아유 귀염둥이. 그래요. 행복한 둥이맘님 읽어주는 라이모렌트 나무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시고요. 블루벨벳님도 오셨네요. 안녕 아줌마님, 하이머딩거님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내 꿈속에서 최예뻐 목소리 그대로 듣고 싶네요 하시고요. 푸른숲님도 오셨습니다. 어릴 적 읽긴 읽었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시대요. 마이론님도 오셨고요. 로니님도 오셨고 에릭님 그리고 선마님 오셨네요. 안녕 아줌마님도 오셨고요. 겨울바람과 프랄리님, 그러하다님도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일이에요. 제제는 우리 주말 동안 못 만나게 되겠죠? 주말 동안 제제가 그리우신 분들은 방송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왔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눈물바다가 펼쳐질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읽으면서 제가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요즘 이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백아연의 캐논의 아침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최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눈부신 별빛이 물들면 내 맘속 별 하나 숨겨둔 그댈